우리가 옷을 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멈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멈춰있는 순간을 그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건 모든 것은 굳어있는 고체를 그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주름 표현이랑 약간 명암 묘사 그런 거 그게 좀 피드백 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청하려 했는데. 본인이 네네. 이제 옷주름을 그리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제 옷주름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옷주름 그리는 방법 좀 강의를 올려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곤 하는데요. 이게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옷주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옷주름이라는 게 진짜 복잡해요. 약간 인체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단 그래도 대충 왜 그게 복잡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이런 틀이라도 잡힐 테니까. 옷주름이 왜 어렵냐면은 옷주름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옷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에요. 이게 경향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옷주름이라는 것이 일단 그리다 보면 본인들도 알 텐데 규칙이 있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겨드랑이에 주름이 많이 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이게 또 옷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경향성이. 네, 어떤 옷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주름이 생기고 어떤 옷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주름이 생겨요. 근데 그래도 같은 재질이고 같은 형태 안에서는 또 비슷해요. 이게 경향성이에요. 옷의 경향성. 이 경향성을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방금 제가 겨드랑이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복잡해요. 예를 들면 우라늄님도 이런 생각 해봤을 텐데 가슴이 캐릭터가 큰데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옷주름이 방금 저 그 생각했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걸 아는 게 경향성이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경향성이 생각보다 어떻게 알아내냐면 오로지 방법 하나뿐이야. 봐야 돼요. 그냥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죠. 그래 보고 그러니까 정확히 자료 찾아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가슴 큰 인물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여러 개 찾아가지고 비슷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제일 관건인데 입체감이 없으면 못 그려요. 그다음부터는. 왜냐면은 옷은 상당히 복잡한 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 보면은 옷주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멈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멈춰있는 순간을 그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건 모든 것은 굳어있는 고체를 그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피규어처럼 굳어있는 덩어리를 그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그 피규어의 옷주름의 덩어리를 그림자를 온전히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덩어리를. 근데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봐봐요. 내가 캐릭터 얼굴 그림자 넣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애매하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림자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그거랑 같은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덩어리감이 본인이 생겼어야 돼. 그러니까 입체감을 본질적으로 자기가 다룰 줄 모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누기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쁘게 그리는 능력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디자인이나 패션 센스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옷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옷의 구조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예쁜 걸 떠나서 좀 더 설득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후드 쓴 거랑 벗은 걸 정확하게 못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 옷의 이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캡 모자 같은 것도 정확하게 못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막상 그려보면 캡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캡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런 디자인적인 정보과 구조에 대한 이해 이게 세 번째로 따라와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기 쉽죠. 생각보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자켓들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지퍼가 굉장히 복잡하게 달리는 거 있죠. 지퍼가 막 여러 개로 달리는 거 보죠. 두 겹씩 달리는 것도 있고 그 구조를 다 이해하고 그리시는 분이 있고 그냥 대충 그냥 선으로 해놓고 띡 해놓고 그냥 지퍼 달렸으면 지퍼 브러쉬 가져가지고 지퍼 브러쉬 쫙 그어가지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반반이 다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웹툰 작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진짜요? 잘 이해 못하는데 그냥 대충 그럴듯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아. 이거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옷의 설득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져요. 아.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진짜 옷이라는 것의 구조를 정확하게 안감과 겉감의 그런 것들도 연결도 어디서부터 겉감이고 어디서부터 안감이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옷 카라를 제대로 못 그리시는 분들 많아요. 교복 그릴 때 아 맞아요. 카라 못 그린 사람 되게 네, 많죠. 카라 약간 여기 네. 단추 하나 푸는 거 못 그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저는 지금 괜찮은데 1년 전에 진짜 못 그렸어요. 구조 이해한 상태로 못 그리기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고민거리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예. 제가 그 선 쓰는 거를 네. 이 습관이긴 한데 이게 털선을 쓰고 네. 그거를 이제 약간 굵은 선을 메꾸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제가 원래 손그림 그리고 지금 그 디지털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고친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혹시 러프할 때 펜툴로 러프 따지 않아요? 아 이거 펜툴로 러프하면은 원래 좀 네네. 더 정답선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조금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펜툴로 하냐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툴 중에서 펜툴이 있고 연필 툴이 있어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보통 펜툴의 주로의 특징은 필압이 강하고 접목도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펜이고 연필은 필압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있기는 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투명도로 표현하는 게 이게 연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보통 본인이 러프할 때 펜으로 러프하죠. 근데 펜으로 러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본인이 원래 러프할 때는 조금 더러워지는 게 맞거든요. 특히 초보 때는 더 그렇고요. 약간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찾으면서 흔히 약간씩 이렇게 겹살을 만들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펜툴로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정답인지 찾기 힘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근데 연필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얘가 보이잖아요.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따야 되는 얘구나 하고 정확도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러프를 할 때 연필로 바꾸시기만 해도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선크림 그릴 때도 러프할 때는 연필 쓰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연필로. 예. 네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조금 진한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펜선을 다시 땄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엄청난 걸 배워갑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최근에 네. 뭐랄까 힘든 일. 부스 부스 냈어요? 뭐냐 부스를 9월 달에 이번 달에 이번 달이네. 네. 네 큰일 났어요. 마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마감이 이게 포미골드인 거죠? 언제까지인 거죠? 저 이게 그 책이라 갖고 13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5일 남았네? 지금 그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5일 남았는데요? 네 살려주세요. 제 문제예요 이게. 뭔가 이제 시간 맞네 약간 이 긴장감 없이 너무 빼고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들이닥쳤을 때 이제 막 하는 근데 끝내긴 끝내고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원래 그런 스타일이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남은 거는 오늘은 끝났으니까 사실상 4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장씩 해야 된다는 이 계획이 지금 머릿속에 있을 텐데 이럴 때 바로 친구가 필요해요. 네. 친구요? 친구한테 그림자라 넣어달라고 그래요. 어시스트. 네.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뒷돈을 주거나. 그쵸. 밥 사줘야지. 그쵸 밥사들. 밥 사줘요. 돈 없는 어쩔 수 없어. 책 팔아서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 그 돈으로 밥 사주면 되지. 응. 와 이래서 선생님이시구나. 와 짱이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게 쓸데없이 자만하게 돼. 약간 자신감이 생겨.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은 나 이제 일주일에 책 한 권 낼 수 있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막 해버린단 말이야. 나 저번에 이 정도 했으니까 아직까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대박이지 시도비가. 그러니까 언제 유출했지? 이상한 믿음이 점점 생기면서 사람이 더 마감을 못 지키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심화돼요. 예전에는 막 이제 2주일만 남았어. 어떻게 2주일밖에 안 남았어 하는데 이게 한 2주일 날에 이거 원고를 해보니까 나 2주일만 해도 되네? 이게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나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일주일로 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일주일에 했던 사람이 하면서 이제 5일로 줄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건데 이거가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터지거든요. 한번 터뜨려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없어갖고 아마 더 이런 거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언젠간 터질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미리미리 못하는 게 중간 마감이 없어서 근데 중간 마감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전부 합쳐가지고 어디까지 끝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원래 계속 미루게 되는데 최소한 이제 내가 며칠까지는 러프 해놓겠다 하면 이게 못 지켜질 수는 있는데 최소한 네. 반 이상은 해놔 그래도.
와, 저 지금까지 뭐냐 원고하고 그림이고 모든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중간 마감 있어야 돼요. 와, 프로다, 짱이다. 와, 이게 프로구나. 중간 마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조금 중간 마감을 뭘로 잡는지는 좀 다른데 며칠까지 몇 페이지라고 정할 수도 있고 며칠까지 러프 전부, 며칠까지 선화 전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며칠까지 몇 페이지까지 완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완성해 나간 스타일이면 만약에 몇 페이지까지 완성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혹시 이제 메일 자주 쓰는 거 있으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거 그런 데 보면 스케줄 기능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와, 처음 알았어. 그래서 뭐 알람 문자로 막 네. 여기 핸드폰으로 알람 오게 설치해가지고 알람 오게 해놓든지 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편해요. 그러면은. 뭐랄까, 되게 얘가 너무 뇌 빼고 살고 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서툴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운 좋게 막 네. 바로 뭐 외주를 받는 그런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본인이 터트리는 것은 외주였겠지. 개인 마감이 아니고. 이제 블랙리스트도 써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터트릴 거면 지금 터트려 보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사고 칠 거면은 어릴 때 쳐놔야 되는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동인 활동이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내가 이제 못할 짓 여기서 네. 다 하고 가니까.